지금 이 남편분은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잖아요. 이 집안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 3명에 엄마 하나인 그런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에 대한 그런 심리를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집안에 이제 갑자기 여자가 많아지면은 이 여자들끼리의 그런 여자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내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내 아내가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내 입장에선 나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만들게 되는 거지. 내 편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남자는 편드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뿐인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나만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미친년이 되는 것 같다. 지네 집안 얘기를 제3자인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러니까 지네 집에 불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남들이 다른 사람이 너네 집 지금 불 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저거 불 타는 거 아니야. 그냥 솥가마에다가 밥 짓고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냥 밥 짓는 연기야. 저거 뭐가 타서 나는 연기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용준입니다. 4월 2일 방송분에 1편을 오후에 올렸었는데 2편으로 제가 나눴죠.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세 번째 부부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따로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4월 2일 방송분의 1편, 2편 모두 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2일 방송분의 2편인 세 번째 부부, 그 친자 확인 부부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부가 나오는데 과연 이 부부도 약간 매우 매콤할 것 같은데 아내분 인상이 보통이 아니야. 등장하자마자부터 세 번째 부부 뭐 7년차 부부시고 어 들어올 때부터 그냥 멀찌감치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이혼숙녀 캠프 신청했다고 하시고 아내 측 증거 영상이죠. 이걸 먼저 시작을 하는 거는 남편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자 문제가 많다는 건가 모르겠다. 그래서 아내분은 완전 빠듯하게 살고 계신가 봐요. 5시부터 일어나갖고 영어 학원 운영하시는데 아내는 학원 운영하시고 남편은 목사시네요. 뭐 남편한테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뭐가 진행이 되는데 뭔 내용인지 궁금하네. 일단 아내분이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3번 정도는 아침 식사하러 오신다. 일주일에 4일 정도 함께 한다고 하시네요. 뭐 걸을 때도 팔짱도 끼고 잘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둘이 사이가 심상치가 않은 게 아침에 저렇게 밥도 이제 챙겨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남편으로서 없던 사랑도 생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장훈 씨가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촬영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안 입고 온 듯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은 뭐 하면서 또 막 자기 변호를 해. 그러니까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 일단은 두 분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야. 7년 정도 만났는데 결혼 준비는 2번은 했지만 하진 않았어. 거기다가 그냥 사실혼 관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결혼 파투 난 원인이 박 씨에 대해서가 어떤 일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이 박 씨가 남편 동생의 아내야. 재수 씨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앞에서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조카가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명은 네 자식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자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네요. 그 얘기였구나. 그 친자 확인 뭐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내가 지금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동생 네 가족 조카 3명, 동생 와이프 이렇게 모든 살림을 다 하셨다고 해요. 그 뭐 육아 조카 3명도 봐줘야 되지, 애기도 봐줘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줘야 되지, 막 다 해줘, 다 해주는데 동생 와이프는 자아 실현하겠다고 막 무슨 바디 프로필에 무슨 1,000만 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돈 하나 한 푼도 안 주고 저걸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일단 이 아내분이 박 씨를 엄청 싫어하시네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남편이 쉴드를 쳐주나 보지. 그러니까 뭐 친자 확인 검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보지. 나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이 아내분은 이 남자분이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그냥 만나고 있는 그냥 사실혼 관계, 그냥 동거하는 사이이지. 근데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 아내분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지. 울면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는 동생네 가족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막 자기 몸 갈아 넣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답답했는데 아내분도 스트레스를 받겠지.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시면은 스트레스 당연히 엄청 많이 받겠지. 근데 남자는 그 동생 부부나 뭐 이런 쪽에다가 얘기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짜증이 나겠지.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박 씨라는 사람이 안 좋게만 보여. 그 재수 씨라는 사람이. 근데 남편은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남편이 가서 뭐 사실을 확인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뭔가 그러던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 아내한테 하는 그런 얘기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재수 씨의 그런 쉴드를 쳐주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짜증나는 건가? 뭔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 아내분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 시어머니가 있고 동서가 있어. 아내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내한테 동서는. 근데 동서는 나는 시어머니가 한테 잘 하고 하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상하게 한다고 저 언니가 아내분이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네. 막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걸 멀리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거지같이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편은 아내 남편이니까 그거를 잘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남편은 중립적인 태도로만 얘기를 해. 야, 그건 다 걔네가 이유가 있었어겠지. 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었어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는 이게 답답한 거야. 너 얼마나 더 해야지 넌 이걸 느낄래? 넌 아직도 지금도 이 사태 파악이 안 되냐? 이 답답한 놈아?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얘가 이렇게까지 동서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뭔가 쉴드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너가 지금 이상한 거다. 아내야, 너가 지금 이상한 거야. 너가 지금 되게 예민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지는 남편인데. 그치? 난 저것도 방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은 너무 방관을 하고 있어. 지금 시어머니가 남동생 그 부부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거면은 어머니가 동생 부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를 내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동서가 싫어지는 거야. 걔 미친 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남편은 그냥 제3자라는 입장으로, 엄마가 지금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동생네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얘기를 왜 우리 아내한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해. 근데 남편이 어쨌든 형이잖아. 뭐 동생도 아니고 장남이잖아. 그러면은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네가 지금 우리 엄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남편은 그냥 엄마 일이니까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가 해결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래,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엄마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 그러면은 뭔가를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분은 남편이 너무 답답한 거야. 바보 같고 동서한테 쉴드만 치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바보 같고 답답한 거지 그냥. 그러면서 동서랑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그냥 얼굴에서도 느껴지고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그냥 되게 무슨 사내대장부 같은 막 그냥 화통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사업가 느낌이기는 해요. 진짜 아내분이. 되게 화통하고 막 시원시원하고 막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남편은 막 되게 속 좁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결혼을 엎었던 이유가 그 박 씨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견례를 앞둔 상황에서 전화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수영을 하는데 옆에 어린 여자애들이 남편을 쳐다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동서가 되게 정색을 하면서 큰아빠가 이제 그 남편분이죠. 큰아빠 어린 여자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남편이랑 동갑인 이 아내분이 지금 상견례 일주일 앞뒀는데 거기서 막
어린 여자 좋아해요. 제가 왜 소개 안 시켜줬겠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정색을 하면서 사람 무한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어린 여자에 대한 그런 도발을 막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선 넘기는 해. 결혼 일주일 앞두고 아내가 동갑인 것도 아는데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동서가 이상한데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자기 거는 다 자르고 편집해가지고 시어머니랑 도련님한테 다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문제가 지금 이 남편분은 지금 남동생이랑 이 남편분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잖아요. 이 집안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가 있었잖아요. 남자 3명에 엄마 1명 이렇게 아빠, 엄마, 형, 동생 이렇게 남자 3명에 엄마 하나인 그런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에 대한 그런 심리를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여자의 커뮤니티 그런 사회에 들어오면은 적응을 못하고 되게 답답한 사람이 되고 왜 내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해주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 집안에 이제 갑자기 여자가 많아지면은 이 여자들끼리의 그런 여자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내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내 아내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내 입장에선 나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만들게 되는 거지 내 편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남자는 편드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인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나만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미친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에는 잘 못하고 있는 게 맞죠. 이 집안에서는 지금 이 아내가 들어온 건데 그리고 이 안에서 아내 편을 들어줘야지. 아내만 미친 사람 되잖아. 남편은 저 편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편 들어주지 않는 거는 이 아내분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혼자만 나만 미친년이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엄청 그냥 자기는 자기 곤조를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의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정말 자기는 냉철하고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같이 살부대 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지. 너는 네 주관적인 생각이 없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재판관으로 된 것 마냥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남편은 지금 아예 그냥 남 얘기야. 남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지네 집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박하선 씨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남편분이 엄마한테 엄마 근데 왜 내 아내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아내도 당연히 화가 나시고 남편분이 엄마가 아내랑 이렇게 막 되게 죽이 맞고 막 하고 나는 둘 다가 이해가 안 가. 나는 이 여자들이 이해가 안 가. 근데 거기서 나는 계속 중립적으로 나는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동그라미인데 왜 자꾸 네모라고 하지? 이 여자들은 왜 계속 네모라고 하지? 이건 나는 내가 봤을 땐 계속 그냥 동그라미인데 막 이거에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계속. 네모라고 얘기하는 사람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지. 저 분명 동그라미인데 왜 이 사람들은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지? 이러니까 아니 분명은 저 우리 엄마인데 왜 며느리한테 아내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는 것 같이 느껴지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그냥 여자들의 그런 걸 아예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밖에서 나와서 이걸 그냥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아예 그냥 전혀 이해를 못해. 여자들끼리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게 남편이면은 내가 이게 아무리 동그라미로 보여도 근데 네모처럼 보이긴 하네 라고 이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 동그라미인데 그러니까 계속 입국 닫고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열받지 답답하고 그래 지금 이 일을 7년 동안 하고 있대. 7년 동안 이러고 있고 7년 동안 끊어내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면은 저거는 그러니까 저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이 이혼 숙녀 캠프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저 연병 지랄을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뭐를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고 있는 건지 정말 어메이징해.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아내가 내 편 들어줄 수도 있는데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아내한테 맞춰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근데 이게 졸라 비용 같은 소리인 게 뭐냐면은, 아니, 아내분이 이 집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너네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 편 안 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게 난 존나 왜 이렇게 찌질하고 병신 같냐. 아휴. 지네 집안 얘기를 제3자인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러니까 지네 집에 불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남들이 야, 다른 사람이 야, 너네 집 지금 불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저거 불타는 거 아니야. 그냥 솥가마에다가 밥 짓고 있거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오는 그냥 밥 짓는 연기야. 저거 뭐가 타서 나는 연기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지는 그게 그 연기로 보이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무슨 이 남편분이 목사잖아요. 목사여서 무슨 교회 수련회를 준비했어.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가족 수련회야. 그래서 다 가족으로 돼 있어. 교인이 다 가족이야. 그래서 뭐 조카 3명, 뭐 외가 친척 누나의 조카 3명, 막 이렇게 해서 막 한 10명이 가는데, 아니 그 남편 조카니까 그 남동생 부부도 뭐 둘 중에 한 명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안 와. 그러니까 애들만 보낸 거지. 그니까 만약에 여기 이 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은 지금 어머니랑 지금 이 아내분만 지금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동서는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얄미워. 근데 거기서 또 남편은 본인이 졸라 합리적인 것 척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은 성격이 약간 시원시원하고 약간 화통이 있는 그런 성격인데, 남편은 되게 잔잔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막 그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감정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감정의 그 말투에 감정이 높낮이가 있지가 않아요. 남편분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내분은 더 답답한 거야.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막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이 여자분이 더 열이 받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이제 또 박 씨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대요. 그 재수 씨가 동서가 아닌 박 씨가 또 있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또 박 씨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친자 확인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 뭐 그런 예고편만 보면은 다음 주도 엄청 매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안 맞다. 둘이 안 맞아. 싸울 수밖에 없어. 이 아내분은 이 말하는 거에 감정이 엄청 실려 있는데, 이 남자분은 말하는 거 감정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남편이 말하면 말할수록 답답하고 알맹이 없고 쓸데없는 말 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것 같아. 그래서 더 싸우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이혼숙녀 캠프가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이 될지. 근데 나는 이 목사님 이 남편이 좀 답답해. 나는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해서 내가 저 고부 갈등에 껴있던 적이 없어서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뭐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그 상황에 없다고 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이 친자 확인 부부, 이 부부에서는 남편분이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확실히 본인이 너무 중립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아내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남편의 이야기니까, 남편은 아내랑 잘 살고 싶고 하면은 아내 편을 당연히 잘 들고 그냥 마냥 중립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잘 해야 될 텐데, 그걸 잘 못해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혼숙녀 캠프 리뷰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혼숙녀 캠프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이혼숙녀 캠프 리뷰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